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에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이게 커피 가격 원두 차트입니다. 커피. 최근에 이제 하루에 무려 16% 넘게 커피 값이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밑에 보니까 이제 라크 데이비스, 몬 비트코인 어떻게 커피를 못 이기고 있냐. 요즘에 가격이 조금은 올랐지만 좀 많이 이렇게 침울한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강력한 러브콜을 날렸습니다. 9월 24일 이번에는 날짜까지 콕 찍어서 미국에 와라. 백악관 대형 연회장 지금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뉴스 기사들이 막 뜨고 있습니다. 미국 이제 뉴욕에서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강력한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9월 24일에 가능할까요? 그리고 올해 남아있는 미중 정상회담 실은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9월 24일이냐? 실은 9월 22일에 UN 그 뉴욕에서 보통 UN 총회를 합니다. 그때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여기에 참석을 한다면 9월 24일 미팅까지 이렇게 연달아서 연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9월 달은 반반이라고 보여져요. 아직 9월 달에 그러니까 초청은 했는데 시진핑이 여기에 응할지는 아직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UN 총회, UN 이제 멤버거든요.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집권 이래 사실상 거의 안 갔어요. 딱 한 번 갔는데 그게 무려 11년 전입니다. 2015년. 그리고 작년은 UN 창설 무려 80주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UN 총회를 가기 위해서 미국을 갈 것 같은 느낌은 사실은 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반반 9월 24일 11월 달 12월 달은 미중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1월은 중국의 그 에이펙 정상회의 여기 이제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시진핑이 아니고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갈 확률이 높고요. 12월 중순에는 미국의 그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미국이 올해 의장국이라고 합니다. 이 두 그 이제 미팅에서는 서로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댈 확률이 높습니다. 9월은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런 것들을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을 드리냐. 사실 올해 5월달 베이징에서 한번 만났었죠. 근데 제가 봤던 트럼프 대통령의 그 사실 악수하면서 사람 몸에 그 손에 피멍이 들 정도로 이제 악수도 하고 그 기세 싸움 장난 아니거든요. 이제 시진핑 주석도 이제 키높이 신발 신으면서까지 서로 이렇게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정상회담 또 보는 묘미 중에 하나인데 사실 5월 달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기 힘든 다소 저자세. 그러니까 오히려 시진핑은 대만 건들면 큰일 나요. 쳐들어갈 수 있어. 그때 이제 했던 거에 대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좀 저자세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조금 이제 전쟁, 이란 전쟁, 협조 요청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이제 기업인들도 데려가서 어필을 했어야만 했던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건 트럼피즘 하면 불확실성인데요. 미중 정상회담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주식에 왜 이게 관련이 있냐? 미중 정상회담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확실성을 낮추려고 하는 선노력 후에 정상들이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가정이 섞여 있는 겁니다. 미중 정상회담 정상들이 만나는데 전쟁하고 관세 폭탄 때리고 이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시키고 가서 이제 악수하고 사진 찍는 거겠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대국, 이란 전쟁에도 중국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종의 타코죠. 타코가 나온 이후에 만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9월, 9월은 잘 모르겠지만 11월, 12월, 10월 가면 갈수록 지금 문제가 트럼프 들어오자마자 됐던 게 관세였죠. 처음에 관세. 요즘에 관세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겠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달러가 최근에 좀 강합니다. 이게 좀 낮아져야 되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 금리 모든 면에서 유가 이게 지금 뭐 들쑥날쑥 해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사실 뭐 사업을 하든 다 힘들죠. 저는 올해는 DXY,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금리, 유가를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하지만 내년은 저는 솔직히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60일짜리 뭐 종이 지금 종이 하나가 그 전쟁을 뭐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나 연초까지는 저는 코인 시장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저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 제 오후반 동생이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 피파 회장에게 전화해서 미국에 지금 선수 있죠. 한 명 이제 퇴장을 이제 취소시켜서 결국 그 선수가 다시 미국 대표로 경기 출전했지만 뭐 벨기에 졌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 얘기를 다시 왜 드리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막강한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피파 회장한테 전화 걸어서 그냥 그 없던 일로 해줘 하니까 진짜 이게 뒤집혔던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걸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해졌을 뿐이지 만약 한국에서 대통령이 뭐 그럴 일은 없죠. 2조 원 이상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카타르에서 그 전세기 그것도 새 걸로 그거를 받았다. 비행기를 무료로 받았다. 아랍에미리트랑 이제 투자를 받았다. 바이낸스 CG를 석방해주고 USD1 본인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의 87%를 지금 바이낸스가 유통시켜 주고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 정황상 증거들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클래리티 법 진전을 맡고 있는 딱 한 가지 뭡니까? 윤리조항이에요. 이게 윤리조항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황 증거가 많은데도 협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신기하다고 보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확 높여서 보면 대단한 겁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 레임덕 안 왔습니다. 아직 권력이 있다. 강력한 카드가 뭐 그의 언어를 표현하면 카드가 많이 있다라고 전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그럼 뭘 할 것이냐? 올 하반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달러 인덱스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이게 이제 금리 인하랑도 연결이 돼 있어요. 유가 낮추려고 노력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조율을 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는 만약 제가 지금 삼전닉스 뭐 주식이 저한테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있었으면 예전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보다 훨씬 높게 그래도 잘 팔았습니다. 저는 삼전닉스를 제가 지금 안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제때 못 빠져나오면 코인도 언제든지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원래는 1년 이상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이제 비과세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게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원래는 이제 1년 이상 우리 다 1년 이상 코인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안 됐거든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양도세를 받지 않고 있는 국가가 엘살바도르,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그다음에 케이만 아일랜드, 그다음 버뮤다 제도, 그다음 모나코 등등이 있습니다. 조건부 면제는 독일과 포르투갈인데요. 1년 이상 들고 있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홍콩, 조지아, 그리고 스위스 이런 국가에서는 개인들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이제 프로 투자자들은 그 사업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독일에서는 다시 이 과세 부과를 검토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독일에서는 우리나라랑 이걸 단순 비교는 좀 불가능하다. 왜? 독일은요 이미 법적인 보호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철두철미하게 이미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ETF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미국이고 유럽에서는 ETP를 주로 씁니다. 이제 좀 규제 체계가 달라요. ETN, ETP 상품들 많습니다. 그리고 법인들 우리처럼 지금 뭐 일부 학교나 뭐 비영리 법인 이런 게 아니고 활발하게 사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명확해요.
그리고 심지어 살벌하기까지 한 미카, 유럽에 있는 그 규제 체제죠. 이게 굉장히 쉽게 말하면 좀 빡셉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미카 법이 뭐 22년인가요? 시행은 이게 그 발령은 됐지만 실제 시행이 얼마 전에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유럽에 있는 코인 회사들이 다 두바이로 실제로 도망쳤습니다. 그만큼 좋게 말하면 소비자, 투자자 보호를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정말 뭐 요즘에 그 K K 뷰티 K 관광 여러 가지 한류들 있지 않습니까? K 크립토 하면 저는 이거 정말 우리나라 정말 큰 세수 이게 그냥 단순히 양도세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크립토 밸리를 조성을 하고 실리콘밸리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서울이나 아니면 이제 수도권 또 지역 발전이나 지역 어디 딱 정해서 이런 거 해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면요. 전 세계 인구 전 우리나라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뿐만 아니고 부산이다 아니면 저기 강원도다 제주도다 지금 외국인들 진짜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테더에서 비트코인 기반한 USDT 발행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비트 본위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찌됐건 라이트닝 네트워크,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그냥 비트코인 레이어 2 무지막지하게 빨라요. 이게 TPS가 1초에 100만 건 이상 이론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고요. 수수료는 그냥 몇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싸죠. 비트코인과 USDT 간 즉각적인 스왑 지원을 할 전망이다. 이제 다수의 지갑들, 거래소들이 지원을 예고한다. 7월 중에 출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테더에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테더 그 USDT 발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 결국 실패했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너무너무 비쌌어요. 이 비트코인 레이어 1을 그대로 갖다 썼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더리움보다 더 비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실패를 했는데 현재 이제 테더가 가장 많이 올라가 있는 망 딱 하나를 고르면 트론이에요. 단연 1위입니다. 53% 이상이 트론망에 지금 테더가 있고 2위가 이더리움입니다. 37%. 이 두 개를 합치면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트론과 이더가 테더를 거의 이제 장악이 된 망이겠죠. 압도적으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망을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위에다가 물론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위에 얹혀서 테더 발행 추진하거든요.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입니다. 이거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할 때도 순식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수수료는 사실 그냥 거의 무료라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내 정보가 누구한테 커피 마셨다 이 결제가 전부 다 그 중계되면 안 되거든요. 이 기능까지도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 진짜 좋아요. 저도 한때는 비트맥시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좀 거의 8년 9년 전이지만 비트코인을 즉시 USDT로 환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맥시들에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그냥 USDT로 왔다 갔다 쉽게 그냥 우리 그 호환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이제 커피 마실 때 결제를 하면 마실 때 그러니까 결제하다가도 가격이 달라지니까 이걸 결제 어떻게 써?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런 무식한 사람 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 지금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커피 마실 때 그냥 테더로 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비트가 USDT로 바뀌어서 그 사람 지갑에 1초면 이제 결제가 됩니다. 지금 이걸 다 구현을 시킨 거예요. 왜 했을까요? 비트코인 어쨌든 레이어 1의 안정성 그 네트워크 비트코인 레이어 1 그 블록체인 있죠. 안전하죠. 대신에 엄청 느리고 비싸지만 이것을 이제 초절정 가성비를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보완을 시킨 거죠. 이걸 구현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에 테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고 조금 화폐가 약한 국가들은 USDT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실용성까지 이제 한 군데 뭉친 거죠. 그러니까 예전 대비해서는 좀 더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22년도에 뭐 도컨입니까? 테라루나가 이루려고 했지만 못 이뤘던 비트 보니제가 좀 구현이 되는 건 아닌가 지켜보실 필요는 있겠죠. 전 테더를 딱 보면 정말 밟아도 죽지 않는, 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 같기도 한데요. 하나는 바퀴벌레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정말 끈질긴 이 생명력은 전 리스펙합니다. 리플의 임원, 최고 법률 책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내 코인 보유자가 6,700만 명이다. 애견인보다 더 많다. 이런 기고문을 냈습니다. 미국의 성인 4명 중에 1명이다. 그러니까 개 키우는 사람보다 코인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이들은 모두 대부분 가장 큰 유권자 집단 중 하나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1,200만 명, 지금 총 이제 6,700만 명이 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하죠. 여성 비중도 예전 대비하면 많이 늘었고 중산층, 노동계층,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제 본심은 제일 뒤쪽에서 나오더라고요.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시키는 것은 특정 지지층이 아니라 표준적인 소비자 보호를 확립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거 다 쓴다. 계층 없다. 이제는 명확해질 때가 되지 않았냐. 지금 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리플은요, 사업은 사업대로 잘하고 로비는 로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리플의 지금 빵형이라면 저 같으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클래리티법 통과시켜야죠. 명확성을 획득하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코인 딱 하나만 골라라. 전 그럼 XRP 꼭 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미 ETF 승인된 거 있거든요. 투자자들 가치가 이제 그 기대감이 저는 XRP 리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리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실은요.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찾기가 더 쉬워요. 자산 토큰화도 하고요. 저기 수탁,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죠. CBDC 플랫폼, 브릿지 커런시로 쓰는 거. 저는 세계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제, 정산, 그리고 저 OCC라고 미국의 규제 기관으로부터 신탁 은행 조건부 승인도 받아놨습니다. 그렇다고 대출을 하는 은행은 아닙니다. 자산 토큰화, 디지털 자산 이쪽으로 이제 사업 파일을 넓히는 거고, 알짜 기업이란 알짜 기업은 정말 다 싹쓸이 했다라고 보여져요. 이제 돈도 이제 그 IPO만 안 했지, 이제 수천억 원을 이제 다 투자 받아서 좋은데 잘 이미 썼습니다. 라이센스도 웬만한 국가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거의 수집 단계 이미 다 지났죠. 저는 이 호재들을 싹 한 군데 모아서 몸값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당연히 IPO를 결국에는 할 것으로 보여요. 전 이게 올해는 안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년이라도 전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 계획은 리플에서 IPO를 한다. XRP 저는 사실 전량 아쉬울 수도 있지만 전량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사면 되니까. 왜? IPO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식을 발행하는 겁니다. 일단 그 기대치가 어마어마하겠죠. 전 2021년 4월 달에 코인베이스가 IPO 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가 그 사이클의 거의 정점이었거든요. 주식도 물론 이제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어쨌든 XRP랑 조금 나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분산이 좀 될 수 있죠. 제 4대 천왕 중에서도 최애 코인 중에 하나가 맞지만 비쌀 때 파는 것은 뭘까요? 저는 필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이런 얘기했습니다. 미국 가정의 38%는 미국의 주식 상승의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다. 트럼프 계좌에서는 이 부조리, 이 불평등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한국 버전으로 한번 좀 말을 바꿔봤습니다. 한국에서 삼전 닉스로 돈 못 보신 분 계시죠? 그러면 신생아 애 낳으면 바로 150만 원 쏴드릴게요. 그리고 18세까지 계속 추가로 납입하실 수 있고 연 $5,000 한도로 18세 미만의 자녀라면 그냥 별도로 개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세금은 면세, 그리고 과세 이연을 만 18세 이상 자녀가 될 때까지 계속 뒤로 밀어줄 수 있고요. 회사원에 내가 사장이면 회사원 자녀도 지원이 돼요. 연 $2,500까지. 그 다음에 이게 미국의 주식시장, S&P 500과 같은 지수 ETF 대부분 이제 장투를 권장하는 거죠.
이건 저는 뭐 일석 뭐 5조 정도 될까요? 뭐 명분도 있고 어쨌든 돈도 나눠주고. 근데 저는 7월 4일 뭐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 뭐 입금을 이미 했겠죠. 근데 이거 왜 했을까요? 이게 중간 선거랑 진짜 무관할까요? 저는 당연히 그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 중에 미국의 경제 그리고 시장 부양을 위한 전 다양한 정책들, 뭐 가을이면 저는 거의 폭발할 거라고 봅니다. 다양한 정책 또는 타협이 나오지 않겠냐.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거겠죠. 트럼프 계좌 같은 거. 이것도 제 동생이 얘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전략 비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블룸버그에서 약간 딴지를 걸었어요. 이거 관할이 누구야? 재무부야, 행무부야, 법무부야. 이거 누가 어떻게? 이거 누구 뭐 관리 조금 이거 좀 애매하던데 내부 우려가 있던데 관리할 법적 권한이 있어? 누가 장기 보유할 거야?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 왼팔, 오른팔 아닙니까? 누가 하든 이게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법무부 장관 나오는데 올해 4월 달에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실은 있었어요. 이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시켰습니다. 너 집에 가.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던 사람을 지금 법무부 장관 대행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과거 개인 변호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개인 변호사 출신. 완전 그러니까 트럼프 속 사정 빠삭하게 뼛속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미국의 법무부 장관 대행을 하고 있어요. 누가 하든 이 관계가 문제가 있을까요? 전혀 문제가 저는 없어 보인다. 지금 뭐 비트코인 32만 8천 개 미국에서 여전히 들고 있죠. 한편으로는 제가 아는 트럼프 대통령 예전 뭐 이란 전쟁 할 때 뭐 석기 시대 만들겠다, 이란을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좀 과격한 부분도 있고요. 성격이 사실 매우 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비트코인이나 코인 관련해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참을성이 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주식시장에 관해서도 뭐 그래도 생각보다 잘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먼저 그냥 막 감세하고 막 지원금 쏘고 금리 인하 해서 계속 이 시장을 더 빨리 펌핑을 시킬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이전 대비하면 좀 차분해 보입니다. 2018년 중간선거 잘하다가 9월까지 주식시장 다 올랐다가 10월부터 크게 폭락했었거든요. 그 한번 실패의 경험이 있고 제가 봤을 때 참모진들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콧 베센트 같은 또는 이제 연준 지금 케빈 워시 같은 분들은 좀 진중하시고 이 감정적인 그런 것보다는 되게 차분하다라는 생각해요. 전 이분들이 뭐 각각 기다려 보시죠. 왜냐하면 하면서 이 설명을 잘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지금 너무 이제 코인 같은 거 너무 이렇게 일찍 하면 그 막상 11월 초 되면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안 되고 요날 계획표를 뭐 브리핑을 당연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최고 권력자인데. 그리고 이거는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좀 클래리티 법에 딱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윤리 조항이거든요.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이거 합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비화가 있는데 아마 아신 분도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사실상 백악관이죠. 민주당 이거 합의할 뻔했어요. 이 윤리 조항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정확히는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제 지금 협의하는 거거든요. 법에 이걸 넣자 빼자 이거죠. 민주당에서는 각 주 50개 주가 있죠. 거기에 주의 법무장관이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미국의 법무부 장관 연방 말고 각 주에서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요. 공화당 그리고 백악관에선 뭔 소리야? 주 법무부 장관 말고 소송은 연방의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도록 하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건 트럼프가 뽑는 그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이 사람이 트럼프 목에 칼을 겨눌 수가 있을까요? 아마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거 이제 반려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에서는 연방 법무부 장관 이거 아니면 탄핵하면 되지. 탄핵시켜보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타협 아니었습니다. 공화당에. 근데 결과는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미국 상원 의원 100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줘야 돼요. 쉽겠습니까? 공화당이 저렇게 많은데.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상 탄핵이 쉽지 않아요. 이 구조상. 그러면 미국의 법무부 장관, 이 사람은 뭐 트럼프 본인이 뽑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뭐 고소, 기소해가지고 법정에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파투가 된 거죠. 5월 달에 이걸 비공개로 회동을 했었어요. 불발이 됐었죠. 근데 왜 이렇게 판이 그냥 뒤집혔을까요? 제 생각에는 서로 마음에 안 들었죠. 타협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왜 안 했을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5월 달이었습니다. 5월 달에 된 게 이제 6월 정도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기사가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 있었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조항 해결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전 거절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기서 계속 거절을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상황 봐서 시간 봐서 타협을 할까요? 저는 후자로 보는 거예요. 저도 아는 사실, 미국 SEC의 지금 현역 26년 차 SEC 지금 근무하고 있는 크립토맘 헤스터 피어스 같은 위원이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전 그래서 여름께 클래리티 이 지금 법이 상원 전체 표결이 통과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가격이 들쑥날쑥해요. 뭐 살짝 올랐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윈터뮤트라고 하는 이 마켓 메이커입니다. 참고로 마켓 메이커 이해 당사자들 뭐 제인 스트리트 뭐 점프 트레이딩 이런데 뭐 그렇게 뭐 우리가 그 말을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어찌됐건 비트코인이 구조적 강세장이 아니고 안도렐리아 일시적이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지금 여기 또 코인데스크죠. 코인데스크에서 이거는 이제 직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거를 대라면 제가 뭐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올라간 게 이거 숏 스퀴즈야. 숏 실제로 뭐 숏 스퀴즈가 뭐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근데 한마디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상승세 계속 못 갈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의문을 계속적으로 누군가 제기하고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굉장히 이런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숏 스퀴즈일 수도 있어요. 안도 랠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밑으로 이제 꼬꾸라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똑같은 얘기 계속 드리는데 꼭 맞춰야 대박이 납니까? 저는 못 맞춰도 그 타이밍 못 맞춰도 관계없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좋은 투자는 기계적, 습관적 투자, 그리고 그냥 하는 투자. 이건 뭘까요? 공부하시고요. 원화 채굴 하셔야 돼요. 원화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생활비도 있으셔야 되는 거고 공부 원화책을 그 다음 매매예요. 매매는 뭐 우리가 자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저는 오히려 매매가 조금 적을수록 고수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그냥 하는 투자를 계속 하셨으면 어떨까? 뭐 앤더슨이라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존이라고 하는 게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중요하다. 매일의 가격 변동에 그때그때 반응을 하지 말고 모든 바닥, 모든 꼭지를 내가 다 잡아서 사팔사팔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내가 이 지금 내 그룹 내에서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도 없다. 그 대신에 첫 번째 살아있어라. 두 번째 원화 모으세요. 그러니까 저 원화는 제가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세 번째 다음 폭등이 올 때까지 그대로 있기를. 바닥과 꼭지를 놓쳤다고 해서 죽지 않더라. 오히려 모든 바닥과 모든 꼭지를 내가 다 잡겠다라고 시도하면 결국 죽을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살아 있으셔야 되고요. 원화 채굴은 어쨌든 하셔야 돼요. 생활비를 위해서든 또는 코인을 더 사기 위해서든 그 다음에 다음 폭등까지 그대로 있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는 싸게는 샀지만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칠 수가 있거든요. 싸게 사실은 더 많이 사면 좋겠죠. 쉽지 않은 또 요즘 날씨도 꿉꿉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